받는 JTBC가 되고 있습니다. JTBC 관계자 여러분,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 JTBC 기자들의 이 망국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은폐적인 문제에서 일단 조영만 대표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그렇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는 살아있는, 마이크입니다. 목소리 큽니다. 윤석열처럼 남자 여자 섞인 목소리, 그런 약한 목소리가 아니고 볼륨 다 올리면은 스피커 정도 됩니다. 이 스피커 정도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손석희 태블릿 PC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 진상규명에 JTBC가 동참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나 정권이 정상적이면은 우리가 올 수 없는데, 이 윤석열 정권도 촛불 세력과 더불어 민주화라는 나쁜 못된 한 30년 되는, 길게 말하면 해방 이후 민주화라는 이름의 그 나쁜 운동의 적폐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쁜 정권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보수 우익 정권을 괴멸시키는데 JTBC가 아주 고약한 악역을 했습니다. 손석희 비롯해가지고 태블릿 PC를 놓고 그거 제자리로 돌리지 않으면은 중앙일보나 JTBC는 방송국이 번성이 돼도 번성되는 게 아니고 결국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방송으로 규탄받는 그런 역사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소위 친일파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이 75년의 역사 내지는 100년의 역사를 놓고 일제가 우리에게 가했던 것들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자고 한국 사회는 이 반일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이 반일 히스테리의 그 밑바닥에는 소위 진실이나 정의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자는 한국 사람의 너무 정의로운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진실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할까? 아주 나쁜 속성을 가진 박근혜 정부 탄핵이라는 아주 나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중심에 JTBC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중심에 손석희의 보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왔고, 그 중심에 윤석열이가 포함된 태블릿 PC의 조작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그러한 주장을, 그러한 과학적 사실을 지난 한 6년 동안에 주장을 했는데 75년 전, 100년 전 역사는 바로잡겠다고 이 난리 법석을 선택적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데, 불과 6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언론계, 한국의
법조계, 한국의 국회, 정치권, 한국의 시민 영역이 벌였던 언론 반란, 사법 반란, 입법 반란, 정치 반란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6년 전에 날조 수사와 거짓 선동으로 멀쩡한 박근혜 정부를 뇌물받은 한국 역사에서 깨끗하기로 하면은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둑녀로 몰고 국정농단녀로 몰고 내란 외환의 주범으로 몰았던 그런 역사적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언론이 공범이었으니까.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도 왔지만은 손석희를 필두로 해서 JTBC 몇몇 보도하는 기자들이 윤석열의 날조 수사를 그대로 거짓 선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했다. 60년 전도 아닌 6년 전 사건을 잊지 말고 그걸 바로잡아야만이 JTBC는 사기 선동, 불법 선동, 망국 깽판의 주범 집단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통지를 해가지고 여기 오고 싶은 충동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가끔씩은 리마인드를 시키고 상기를 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오늘 또 모닝 컨설트 보니까 세계 22개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 꼴찌는 내냈더만 21등. 근데 지지율은 1% 낮아져가지고 21%의 지지율. 기시다도 비슷하게 가다가 윤석열을 이용 잘해가지고 34%. 이제 중립권 진입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오류, JTBC 중앙일보를 같이 공모해서 자기 탄핵한 뒤에 정권을 타도한 뒤에 촛불 2기 정권 윤석열 정권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좋으면 한 35% 아니면은 22% 사이에 국민의 4분의 3은 윤석열이 아니다 하는데 윤석열이가 타도될 때 중앙일보나 JTBC도 같이 타도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출을 하는 게 사기 탄핵, 날조 수사, 거짓 선동, 망국 깽판으로부터 JTBC가 탈출하는 게 그게 진실한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동시에 실리적인 이익적인 길이라고 다시 한번 통지하고 싶습니다. 언론기관, 정보를 유통하는 기관, 지식을 세뇌시키는 기관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 속인다고 끝까지 속임을 당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체가 되는 1인 매체 시대에 패밀리 PC, JTBC가 저질러 놓은 선전선동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심판받고 보상까지 하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중앙일보나 JTBC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전부 언론 컴플렉스인데 언론 집단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언론사들도 살아남기가 간단치 않는데 거짓말 하면은 살아남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JTBC가 살아있을 때 JTBC에 있는 보도하는 기자님들, 편성하시는 분들, 직원들은 진실, 공정, 공익이라는 언론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권을 타도한 태블릿 PC 진실에 대해서 거짓의 편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자는 그러한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것이 만민에게 좋고, 언론사가 거짓의 흉기가 아니고 진실의 공기로 돌아오는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하나의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을 좀 지겹지만은 다시 한번 공지하고 싶습니다. 큰 소리를 하고 싶지만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 JTBC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면은 간첩이지. JTBC가 오류의 깊이가 깊었다면은 바른 말하는 전환의 천병에 다시 서는데도 가장 빨리 움직여줬으면 고맙겠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이웃에 있는 것이 바르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요? JTBC 다시 한번 기자들은 우리가 뭐 마이크 나빠가지고 이래도 다 아는 거예요. 뭐 저 위에까지 다 들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한 이후에 국가가 아주 재정은 적자가 되고 JTBC만 적자이고 국가가 경상수지 재정 수지가 다 적자입니다. 소식은 전란의 소식밖에 없고 국가가 아주 술통령, 개통령, 깡통령, 망통령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JTBC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데 JTBC가 앞장을 서면은 아마 진실한 것은 언론사의 가장 큰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JTBC의 각성과 분발과 언론의 본래 사명으로 정상화되는 데에 마지막 힘을 JTBC에서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덕담을 남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아 대표님께 세금으로 피를 타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는데 빈들빈들 후보관이 너들 천벌받는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민구 대표께서 재판 느낌을 받았네. 여러분 좀 들렸나요?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이상이 없는데 뭐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성이 이 자리에 또 이제 우리 최원 교수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철 중원총연합회에서 오셨는데 의미가 마이크가 안 돼서 참 죄송하지 인사라도 하시고 예.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이분도 오직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만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동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협조하러 오셨는데 마이크 안 돼서 마이크 안 좋아가지고. 인사 말씀 좀 하시려고 네. 자, JTBC, 중앙일보, 자네들은 아직도 손석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은 아직도 심수미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던 여자로 보는가? 자네들은 아직도 김필준이가 고영태의 책상에서 테이블 PC를 주웠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종북 자빨놈들에게 갖다 바치는데 동참했던 놈들이다. 너희들은 맞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면서
빈들대고 웃고 간 놈들, 너놈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비록 이 음양이 고장이 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손석희와 그 일당들이 2017년 10월 23일 저녁,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불법 탄핵의 스모킹건을 당기고 1년 후인 그날을 기념하고 자기들이 성공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기념 방송한 것이 내가 여기 녹음을 해가 왔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틀어주려고 왔는데 요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내가 그 다음 주에 틀어주도록 하겠다. 여기는 중앙일보 관계자라면서 중앙일보나 JTBC나 너희들의 사주는 똑같은 것이고, JTBC가 무너지면 중앙일보가 너희도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JTBC 전체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단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적어놓은 손석희, 손명섭, 심수미, 김필준의 자백을 강요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직장과 크게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꼭 명심하고 너희들 스스로 이 내란 범죄 행위자들의 자백을 받도록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하는 바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고언임을 다시 한번 새겨주길 바란다. 오늘 우리가 음량이 고장났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오늘 끝내지만, 지금 보다시피 너희들이 갑자기 송영길이까지 들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는 검찰들에게 마지막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지만, JTBC 앵커 박성태가 어제 얘기를 했지, 그 정도 얘기를 하지 말고 윤석열이가 저지른 짓 깨끗하게 까발려라,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지 적당한 뒤를 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한팔 꺾인 것이고, 결코 이것은 앞으로 2, 3개월 내로 다 모든 것이 너희들의 그것은 다 밝혀질 것이다. 여기 애국경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뒤로 됐지만 그래도 구호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호 크게 외치고 다시 우리 노성건과 김수남이를 잡으러 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나빠수, 한국의 나빠수, JTBC는 자백하라, 손석희는 자백하라, 손명석도 자백하라, 김수민은 자백하라, 김필준도 자백하라.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좋았습니다. 오늘 음향시설은 나빴지만은 또 조금 좀 지친 목소리였지만은 우리가 두 사람이 그래도 와서 통지 고지를 하고 이제는 뭐 분노를 넘어 득담까지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기자회견 기록이라 남겨놔가지고 좋으네요. 네. 이제 우리가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JTBC 중앙일보, 옛날에 여기에 그거 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판이 저 뒤쪽으로 가버렸는 것 같고, 중앙일보 건물이니까 어쨌든 보강 건물이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요?